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가 매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판례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례를 선정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주변 정황을 살피고 탐문 수사와 협조기관의 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역시 성폭력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지난해 성폭력 사건 디딤돌, 걸림돌에 선정된 사례입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디딤돌 사례와 피해 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걸림돌 사례를 선정해왔습니다. 주변 탐문 수사도 많이 해야 되고 사소한 정황적인 증거, 그다음에 피해자의 눈빛, 몸짓, 말 못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캐치를 해야만이 입증을 하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피해자들의 마음을 읽어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디딤돌, 걸림돌 사례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사 재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지적장애인이 가지는 특성이 성폭력 피해 현장에서 어떻게 이 장애가 이용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협의회의 바람대로 앞으로는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4대 회장에 이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장애인체육회를 이끌게 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오늘이 그 역사적인 날인데 제가 그 선수 출신이잖아요. 경기인 출신으로서 최초로 그 체육회, 한국 장애인 체육회 이제 수장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임기 마치고 박수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선수 출신 첫 회장을 맞이합니다. 지난 18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된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이명호 후보가 53표 중 34표를 얻으며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명호 당선인은 1999년 방콕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역도 동메달리스트로 2006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입사해 전문체육부장과 교육훈련부장 등을 지내고 2000 장애인체육 종합훈련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선수 출신이자 행정가로도 활약해온 이명호 당선인은 선수 훈련 강화와 스포츠 과학 지원, 가맹단체 안정화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 스포츠 과학적인 부분, 또 경기단체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현황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 시도체육회, 또 우리 그 체육회, 또 국제 그런 어떤 그 교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 이명호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월 23일부터 4년간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맞벌이 부부들. 이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6시에 아이를 데려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가 오후 6시가 넘어서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워킹맘 이경진 씨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수입니다. 직장에서 6시 맞춰서 나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이 데리러 가시는 분 제가 따로 고용을 한다거나 뭐 친척분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하지만 어느 어린이집이 퇴근 시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지는 따로 알리지 않아 학부모들이 일일이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부모들이 보다 쉽게 종일반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체의 23.7%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9,723곳이 오후 6시 이후에도 운영하고 있었고 가정 어린이집이 5,000곳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아이사랑 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프로그램과 보육교사 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부 어린이집이 오후 6시 넘어서도 운영한다고 해놓고 아이를 빨리 데려가라며 부모에게 눈치를 주는 행위도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실제 어린이집 입소는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늘립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계획을 밝히고 앞으로 약 15% 늘어난 약 98만 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센터 확대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과 교사, 어린이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각각 91점, 88점으로 센터 지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4분의 1 이상이 평균 3,9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26.8%는 부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3,897만 원으로 연간 이자가 소득의 13% 수준인 143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부채를 지닌 저소득층 가구를 세분화했을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부터는 의료비 부채가 매우 크고 특히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채는 22.9%로 주택과 생활비 부채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이 두 광역시도의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제37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정연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 후보는 총 투표수 1,431표 중 찬성 1,263표, 반대 168표로 당선됐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이준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후보는 총 투표수 1,061표 중 찬성 1,002표, 반대 59표로 당선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볼링장 이용을 거부한 서울 송파구의 한 볼링장에 대해서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서울 송파구의 한 볼링장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볼링장 이용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또한 장애계는 해당 볼링장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이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인권위 진정 접수 외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헌혈이 크게 줄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수급은 이달 말 설 연휴 때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거리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헌혈이 크게 줄어 혈액 수급 위기 첫 단계인 관심 경보 상태입니다. 평소에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부산에 혈액 보유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기회가 돼서 참여하러 왔습니다. 이달 12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뤄진 헌혈은 7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8만 7천여 건보다 11.3%나 감소했습니다.
부산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혈액 보유량 적정치는 5일분인데 O형과 A형 혈액 보유량은 각각 2.61분과 3.71분에 불과합니다. 겨울방학 기간인데다 날씨가 추워 외부 활동이 줄었고 2달간 헌혈이 불가능한 전혈이 지난해 12월에 몰려 헌혈이 크게 준 겁니다. 출산율 저하로 최근 5년간 10대 헌혈 가능 인구가 매년 평균 6만 8천 명씩 감소한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 30% 이상을 10대와 20대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있는데 동교기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40대 기업인들 그리고 직장인들의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혈액 수급은 이달 말 설 연휴 때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복지TV 뉴스 황gen입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음식 재료값에 벌써부터 부담이 되실 텐데요. 이 경기도가 전국의 농특산물을 모아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열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과일과 채소 등 전국 각지에 싱싱한 농산물들이 모여있는 안산의 한 직거래 장터. 경기도가 마련했고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 시중보다 10에서 3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지어서 와서요. 물건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런 직거래 장터는 수원과 성남, 용인, 의정부 등 도내 20개 시군의 시구청이나 지역농협 45개소에서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경기도가 인증한 농산물이 모인 G마트 전용관에서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맞이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특가 판매가 한창입니다. 경기 사이버 장터는 쌀과 과일, 한우 등 150여 개 품목을 최대 47%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여나가고 생산자는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이달 30일까지 농촌 여행 주간으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숙박과 체험, 특산물 등을 20% 할인해 줍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넥센 월성문화재단이 경남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에 이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강병중 재단 이사장과 박일호 밀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나눔 행사에서 문화재단은 복지관에 3천만 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밀양시 앞 복지관을 통해 밀양시 저소득층 가정 635세대에 전달될 예정이고 일부는 복지관 무료 급식소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사다법인 일광사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이 함께하는 나눔 봉사 시간이 가졌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일광사가 중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이웃들을 위해 쌀을 기부했습니다. 나눔 행사가 끝난 후 일광사 신도들과 직원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한편 일광사는 매주 수요일 무료 급식과 생필품 나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수로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죠. 가수 김지호 씨인데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지호 씨를 이명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시각장애가 있는 17살 소년. 이제 20대 청년이 돼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관을 단단히 만들며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가수 김지호 씨. 밴드로 활동했던 아버지와 유명 만화 영화의 주제곡을 부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 씨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일단 음악을 하셔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그 음악과 함께 자랐어요. 팝, 클래식, 뭐 재즈 이런 음악들이었어요. 이런 장르들의 그런 그 음악들을 많이 틀어주셔가지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듣고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약간 서양 음악에 대해서 뿌리를 더 이렇게 뿌리 깊게 공부할 수 있게 됐고 또 이렇게 연주.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어린 소녀는 이제 음악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음악으로 좀 세상을 좀 밝게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소비되는 음악보다 정성 들여 만든 음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김 씨에겐 목표가 있습니다. 진짜 실력 대 실력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도 대등하게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좀 심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음악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힐링을 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그런 싱어송라이터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많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가수 김지호 씨의 자세한 이야기는 복지TV 휴먼 다큐 희망인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7 리비브 파라 노르딕 스키 월드컵에 출전한 장애인 노르딕 스키 국가대표 신의철 선수가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비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신 선수는 크로스컨트리 5km와 15km 남자 좌식 부문에 출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메달은 노르딕 종목 사상 최초입니다. 발달장애 화가 조민서 작가가 오는 3월 말까지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에이블 아트 센터에서 몬스터 신드롬 개인전을 엽니다. 조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그동안 입선했던 작품들과 함께 약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양군 장애인 보호자갑정이 경북 영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영양군은 이번에 기부받은 성금을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영양군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원시가 관내 여자 공중화장실 141곳에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경광등을 설치했습니다. 수원시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비상벨과 경광등이 동시에 작동해 주변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가 2017년 희망파트너 사업을 시작합니다. 희망파트너 사업은 연중 내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편 희망파트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과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시민들의 동아리를 파트너로 맺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연 맺기 사업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177호에서는 2000훈련원에 자리 잡은 휠체어 컬링 전용 경기장 개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그동안 경기장을 찾아 곳곳을 떠돌아야 했던 휠체어 컬링 선수들을 위한 전용 경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원인 2000훈련원의 문을 연 휠체어 컬링 전용 경기장은 4개의 경기 시트가 구성됐습니다. 특히 훈련 장소를 옮기고 숙소나 휴식 공간의 편의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대표 선수들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데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분석적 훈련을 위한 카메라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스포츠과학이 접목된 훈련장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메달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시력 또는 암으로 인한 장애 심사 판단 기준이 개선돼 연금을 좀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력 저하 또는 근육 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4개의 장애와 관련해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 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일부 개선하는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고시 개정안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가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뒤 완치일이 있을 때는 그 시점에서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병이나 부상이 진행 중이어서 완치일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 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4개 장애와 관련해
장애가 구체화한 시점으로 추진일이 개선됐고 완치일을 특정한 날로 정해 조기에 장애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반듯한 가족.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증권회사 지점장 재훈. 어느 날 부실 채권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가족이 있는 호주로 떠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삶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돌연 자취를 감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 영화 싱글라이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의 감성 드라마로 이병헌, 공효진 등 배우진들의 열연과 흥미로운 스토리까지 더해져 탄탄한 각본 속 놀라운 반전이 기대되는 미스터리멜로 싱글라이더입니다. 게임 세계 속에서는 완벽한 리더, 현실에서는 평범한 백수인 권유. 어느 날 PC방에서 우연히 휴대폰을 찾아달라는 낯선 여자의 전화를 받게 되고 영문도 모른 채 그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데 3분 16초 만에 살인자가 된 한 게이머의 범죄 액션 활극 조작된 도시. 영화는 기존 범죄물들이 갖는 잔인함이 아닌 경쾌하고 밝은 느낌의 전개를 통해 새로운 감성을 전하는데요. 게임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상상력의 발현이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하며 화려하고 시원한 범죄 액션의 신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세기 영국.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엔틸라이프 제인 에어.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과 조항조의 아주 특별한 만남. 2017 조항조 장윤정 신년 콘서트. 2월 11일부터 진주, 안산, 군산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혈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혈용 혈액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혈액 제공가 부족해 일부에서는 수술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혈액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